배운 바가 없어.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엑스 허즈원드보다 더 못한 놈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재혼하려고 서두르시는 분들이 내가 결혼에 실패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할까? 당분간은 남자를 만나지 마십시오. 그럼 몇 년이 적당할까? 좋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다운 사람이 되기를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게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아류노노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류노노 나무심기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보면요, 제가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하는데 헛똑똑이에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았어, 치열하게 살았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 근데 우리 삶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교과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이제 학교를 떠나서 사회로 나아가서 다양한 선택들을 해야 돼요. 관계들을 맺고 관계들을 끊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작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배운 바가 없어. 이거 내가 초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이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친구를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이야기들만 배웠어. 동화책에 나오는 것들만 배웠어. 근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현타가 오면서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죠. 근데 조언을 구할 사람한테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공자 논어에 보면요, 질문을요, 공자와 제자들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논어가. 근데 보면요, 물어봐도 공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급이 떨어지는 꼴통 같은 제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답이 돌아오겠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나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냐, 누구한테 배워야 돼? 종교는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종교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 여러가지 선택들, 고민이 되는 거, 나를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논어의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배웠어야 될 것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사실은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미성년 자녀들은. 근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 배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제 채널을 보고 배우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논어에서 나온다는 거죠. 논어와 고전들, 월든이나 제가 좋아하는 고전들, 그런 책들에서 나온 깨달음을 제가 저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요, 가사가 제일 많아요. 가사라는 건 이혼을 포함해서 결혼도 있죠. 부부재산 약정을 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속, 유류분 청구, 한정승인 심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소송들의 특징은요, 나에 관련된 거예요. 내 인생과. 우리가 평생 살면서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사는요, 나의 일신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예요. 그런 사건들을 다루면서요, 제가 느낀 바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답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혼을 고민을 해.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워.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어. 아니면 이혼을 고민 중이야. 이혼 후의 삶이야. 여러 가지 단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결국은 내가 없어요. 여러분, 이혼을 한 번 했어.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성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왜? 어떤 사건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계기가 될 뿐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으로 배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만약에 이쪽 끝에서 A라는 경험을 해요. 근데 내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요, 극단으로 가요. 그걸 반동이라고 하죠.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되었어. 그러니까 아 뜨거워 하고 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되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A의 반동, 저 A의 대칭점에 있는 Z라고 봐요. Z가 해결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Z에 가서 또 실패를 해. 그럼 또 어디로 오냐면 이번에는 다시 이쪽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이번에는 B로 와요. 이런 식으로 실패를 반복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이별일 수도 있고요. 연인 간의 이별일 수도 있고요. 이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실패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성공이란 성장이라고 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실패를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쳐요. 실패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패했으니까 나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알아야죠. 뭘로 알아요? 아류 논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섣불리 남자를 또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자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심리 상태는 잘 모르죠. 하지만 비슷할 거라고는 봐요. 근데 아무튼 예로 드는 건 여자로 예를 들게요. 여자분이야. 이혼을 했어. 근데 내가 이혼한 이유는 나는 이 이혼이란 실패가 너무 뼈저리게 슬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다시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재혼을 통해서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요. 남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이혼을 했어요. 내가 이혼이라는 건요 굉장히 큰 고통이고요, 나한테 엄청난 충격을 줘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 곡선을 그려봤을 때요, 내가 거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혼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럼 나는 바닥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위로 회복이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엑스 허즈원드보다 더 못한 놈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이혼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혼하잖아요?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하강 곡선을 반등시킬 수 없어요. 그럼 나는 계속 그 상태에서 살던가. 그게 최선이에요. 최악은 뭐예요?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하실로 떨어져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혼도 안 했는데 재혼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혼하자마자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재혼하려고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 만나냐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결혼에 실패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에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고 다양한 욕망, 다양한 욕심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했죠. 이혼 잘 하신 거예요. 이혼 잘 했어. 근데 또다시 그런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신 여성분들에게,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혼녀라고 하죠. 이혼녀. 저도 이혼녀이고요. 이혼녀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남자 금지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남자 금지령. 저는요 이혼하신 분들이요 자유롭게 연애하는 거,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적극 권장합니다. 연애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고 내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자 금지령입니다. 만나지 마세요. 무슨 이유에건 만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고민 상담이 필요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아니면 잘 안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만나서 내 고민 상담하지 마세요. 나의 고민은요 그렇게 쉽게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매우 은밀한 거예요. 나의 은밀한 부분을 아무한테나, 나한테 조금의 호의를 베푸는, 나한테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의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 그걸 막 풀어놓는다는 건요, 나는 쉬운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나한테 달라붙습니다. 그거는 정말 내 인생이 골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혼녀의 삶이 골로 가는 과정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설 때다. 이립을 해야 될 때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몇 년이 적당할까? 좋아, 이혼했어. 이성을 만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오라고 하니까 그건 뭐 일본 말이니까 순수 한글로 써라, 뭐 자존심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데요, 가오랑 자존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오만큼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되는 건 가오예요. 도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도도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하고나 관계 맺지 마십시오. 아무하고나. 좋은 사람이 옆에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제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할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만만해 보이니까.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걸 매우 잘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전에 강의했던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은요,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은 아류 논어 46수가 들어있고요.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에는 아류 논어가 23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69수의 아류 논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결혼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혼을 할 것인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관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혼하신 여성분들, 이혼녀 분들에게 제가 고하고 싶은 말씀은, 당분간은 남자를 만나지 마십시오. 남자 금지령. 어느 정도가 적당한 기간이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연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론을 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법률론은 여러분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2번 하고 싶다 하시면요, 와서 상담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3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년 동안 금욕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자, 3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세우세요. 나를. 외롭다고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마시고요. 외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류 논어 공부하십시오. 헛똑똑이 위한 결혼 수업,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 들으시면서 나를 세우십시오. 나를 찾으시고. 그러면 반드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3년 뒤에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3년이 아니더라도 나를 세운 사람은요,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혼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로는 한 번으로 좋게요. 정말 진심으로 강조드립니다. 고독사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혼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하루하루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법률론 여러분요, 법률론은 여러분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